저희들이 주목한 두 번째 참사 원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 화면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번 사고가 컸던 건 이렇게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서 이 동책 착륙을 시도한 여객기의 속력이 줄지 않으며 활주로와 가까운 외부에 있는 이 둔덕, 겉으로 보이기에는 저 둔덕이 흙으로 덮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콘크리트 시설물로 돼 있다라는 얘기가 관측됐습니다. 저 콘크리트에 여객기가 부딪히면서 결국엔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강한 충격이 여객기에 전달되며 이 승객들이 여객기 외부로 튕겨져 나가는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저 콘크리트 둔덕만 없었더라도 인천공항 등에서는 저 외부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거든요. 이번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비판과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높이가 2m, 2m, 4m예요. 동체 착륙 시도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고 폭발, 화재로 이어진 건데 활주로와 가까운 300m 거리에 있었어요. 저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다른 데보다 짧습니다. 3km가 넘어가는 다른 공항의 활주로에 비해 여기는 2.8km, 그마저도 활주로 확장 공사 때문에 2.5km밖에 쓸 수가 없었던데 그 활주로에서 300m 가까운 거리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에 여객기가 충돌하면서 이번 참사가 결과적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규정 위반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 전문가 사이에서는 저 콘크리트를 저기에 둔 것은 범죄 행위다라는 비판도 외신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저 콘크리트 둔덕이 저기에 왜 있는 건가? 라는 것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항공기의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라는 이른바 안테나, 일종의 안테나 시설을 높이 세워두기 위해서 저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놨다는 설명입니다. 자, 이 로컬라이저란 항공기 착륙 시에 항공기가 활주로 중앙에 정렬할 수 있게 돕는 일종의 안테나 시설인데요. 활주로 중앙선과는 수직, 지면과는 수평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둔덕을 설치해놨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를 좀 한번 다시 자세히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이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고 항공기와의 어떤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2m, 2m, 4m라는 높은 시설물을 만들어 놓은 건데, 자,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 무안공항에 유독 돋보이는 이 콘크리트 위에 로컬라이저 안테나 시설을 보고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여기 끝에 있는 둔덕이 어느 공항에서 저는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둔덕에 부딪히면서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인데 저 둔덕이 없었다면 이 항공기는 계속 밀고 나가서 그 벽까지 치고 그다음에 거기를 넘어설 수 있었겠죠. The end of the landing run, the aircraft was substantially undamaged and there was no fire. And then the aircraft hit something really hard and it burst into flames. And that's what killed the people on board. It's level ground beyond that. There was plenty of space for the aircraft to have slowed down, come to a halt, and I think everybody would have been alive. But to have a hard object about 200 meters or less into the overrun,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anywhere ever before. Is there any justification for having a concrete wall like that in this area of a major airport? Not only is there no justification, I think it's verging on criminal to have it there. 영국의 항공 전문가가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한 내용에서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례적인 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런 표현도 좀 눈여겨봤는데요. 저것이 항공기에 탑승한 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한 주요 원인이다라는 표현도 했거든요. That's what killed the people on board 라는 표현도 썼는데, 자, 안 교수님, 네. 인천공항에는 저렇게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고 해요. 네. 그리고 잠시 후 이야기하겠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히로시마 공항에서도 아시아나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서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가 있었는데 저 안테나 시설이
쉽게 부서질 수 있는 플라스틱 같은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어서 쉽게 부수고 나가서 화재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안공항에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왜 있는 겁니까? 먼저 이 항행 안전 시설 중에 계기 착륙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 로컬라이저라는 장비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는 그동안 많은 항공기의 착륙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준 장비이기 때문에 저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데 저것의 설치는 그 유엔 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의 부속소 안엑스에 보면 10번째와 14번째가 있는데 10번째는 항공통신, 즉 이와 같은 이제 항행 안전 시설에 대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14는 공항, 에어로드롬, 공항 시설에 대해서 설정이 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이카오 안엑스 10과 14에 대한 위배가 됐으면은 절대적으로 이 설치가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국내의 설치 기준이 또 병행이 될 텐데 그것에 국내에 있는 공항에서의 설치 기준과 아이카오의 기준이 위배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규정상.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공항에서 설치됐다는 것은 현재 예측컨대 어떠한 규정 위반도 없기 때문에 저것이 용인되고 설치가 정상적으로 돼서 운영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오버런까지 되면서 바로 이쪽 방향으로 되면서 또 충돌이 일어나서 큰 참사가 일어났는데 저것으로 인해서 또 큰 화재가 발생된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것의 그 설치 요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국내의 공항 시설 안전법과 또 국제기구의 충족 여부를 검토 비교를 해서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여부를 판독해야지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항행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되게 국가로서 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유사한 사례는 둔덕의 높이는 아마 그쪽 방향의 집안, 기울기 그것 때문에 둔덕이 만들어지고 또 집안의 어떤 약함 때문에 콘크리트화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안전에 치명적 역할을 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규정과 또 기준 그것들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얘기가 돼야지 어떤 항공 전문가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 25조에도 안테나를 세우더라도 부러지기 쉬운 장착대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규정 위반한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뉴스 속보입니다.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이 고심을 했는데 법원이 발부했다라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 그리고 이른바 경호처가 이 체포를 시도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여부 등 아직 미지수가 많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옆 나라 일본에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히로시마에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 로컬라이저 시설을 충돌을 했는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2015년 4월 국내 여객기 히로시마 공항 착륙 시도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을 했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항공기 날개까지 모양 그대로 이렇게 뚫고 나갔습니다. 그 충돌을 대비해서 부서지기 쉬운 시설에 로컬라이저를 설치해놨다는 거예요. 저게 우리나라 규정에도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인 규정이라는 거죠. 근데 무안공항에는 왜 콘크리트로 설치가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물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히로시마 공항에 부서진 항공기가 뚫고 간 저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항공기 모양 그대로 뚫고 가서 여객기의 동체에 부서짐이나 화재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대목들이 혹시 김재현 의원님
무안공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요. 무안공항뿐 아니라 지방공항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에서 저런 로컬라이저 시설을 세울 때도 정말 철저하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무안공항을 조성한 것이 맞느냐. 전남도가 국제선 운영을 허가할 때 정말 신중하게 안전과 관련된 것을 다 면밀히 보고서 허가한 것이 맞느냐. 국민들 물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로컬라이저가 과연 국제 규격에 맞는지 또는 안전 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아쉬움이 많죠.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나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방공항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안공항의 경우에도 과거에 뭐 한화갑공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 그 경제성 문제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했던 공항입니다. 지금 그 지방공항 중에서 그런 공항들이 무안공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관광객 유치라든가 또 지역민 편의를 위해서 국제선이 출항을 하면 오히려 보조금을 줘서 사실 과도하게 그 항공기의 그 항공료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쪽으로 승객들을 탑승객들을 유도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공항의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하루에 몇 편 운항되지 않는데 인력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뭐 새 쫓는 인력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좀 검토가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버드 스트라이크 새와 그 충돌을 해서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무안공항 입지 당시부터 그곳이 철새 도래지라는 이유 때문에 공항의 입지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습지 지역을 더 많이 확대해서 습지 보존을 위해서 지역을 많이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새들은 더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지역 관광 자원이 된다고 해서 아마 무안군의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네. 제가 아는데요. 이 모든 것이 과연 지역에 공항을 만들고 그 공항이 안전하게 운행이 되는 데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에서 제대로 그 뒷받침을 하고 있느냐 또는 역행하고 있느냐 이런 점도 이제 총괄적으로 네. 한번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무안공항에 국정감사를 가면요. 제일 문제가 이 공항이 일주일에 국제선 하나도 뜨지 않는데 도대체 왜 여기에 국제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인력 장비를 운영하느냐 해서 또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장차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실 운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걱정이 있습니다. 예. 이 참사 수습 이후에 무안공항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운영해도 되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 문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둔덕이 논란이 커지자 초반엔 둔덕과 사고와는 상관없다라고도 밝혔던 여러 단체, 부처에서 둔덕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입장 들어보시죠. 전체 착륙 이후에 둔덕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러 흙으로 쌓인 둔덕이 있고 그 위에 콘크리트 둔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공항 내에 이런 둔덕을 만드는 게 보편적인 건지. 예, 무안공항의 경우 방위각 시설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활주로 끝단에서 251m 정도 이격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은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일단 면밀히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의 염건웅 교수님,
전문가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두부가 이 둔덕과 관련돼서도 좀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네. 분명히 좀 이례적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규정 위반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저 콘크리트로 만든 시설물 때문에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뭐 일단 국내 규정을 들여다봐도 이게 이제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구조물이 쓰러지거나 부서져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항공기가 우선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항공기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로 이 구조물이 설치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국내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뭐 규정상의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국제적인 뭐 매뉴얼이나 규정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예시를 드는 게 뭐 청주공항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설치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포나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둔덕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위로 튀어나오지 않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국내의 그 항공 관련 예규에 의하면 거기서도 지금 지금 활주로에 이런 지금 방위각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평탄하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규정들이 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저도 이런 방송을 하면서 계속 여러 지금 737을 모셨던 그런 기장분들하고도 말씀을 좀 나눠보면은 왜 도대체 그게 거기 있냐라는 반응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실은 기장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공에서 비행을 한 상태에서 착륙하는 또는 이륙하는 그 과정상에 그것은 사실은 그냥 당연히 존재해야 될 것이 이것이 방해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여러 지금 그 비행 전문가들 얘기로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결국은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이 공간이 확보돼 있어도 모자랄 판에 여기에 둔덕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높은 한 2m에서 또 그 안테나까지 포함하면 4m 정도의 높이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충돌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항공기가 당연히 우리가 안전하게 랜딩 기어를 내려서 착륙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당연한 과정으로 보겠지만 그래도 우발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이건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일단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조류 충돌에 의해서 엔진이 하나 또는 두 개가 멎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메이데이를 선언한 이후에 약 한 3분의 착지, 그다음에 4분의 충돌, 이 3분, 4분의 이 기간 동안 아마 조종사가 지금 항공 사고기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동체 충돌을 하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이 구조물이 없었다, 이 활주로 끝에 이 지금 방위각 그 안테나 시설이 없었다, 둔덕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끝까지 쭉 이어져 가면서 자동으로 속도가 멈췄을 가능성도 있는데 또 해외 여러 항공 전문가들의 분석도 제가 또 봤더니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랜딩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네, 이 둔덕 때문에 이런 큰 사고가 이어진 것이지 랜딩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반응들 또는 분석들이 대다수였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조류 충돌에 의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착륙을 하게 됐지만 동체 착륙을 했지만 지금 더 큰 사고로 이어졌던 것은 이 둔덕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끝까지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착륙하려고 시도했었을 베테랑 기장,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그 기장도 전혀 예상 못했던 콘크리트 둔덕 앞에 이런 큰 참사가 발생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저기에 둔덕을 설치해 놨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께서 물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항공항은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했는가?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속도줄일 장치 EMAS,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 로버트 썸월드, 충돌한 구조물 사이에 그렇다면 비행기 속도를 줄여준 EMAS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 저 배경에 있는 사진이고요. 오버런 발생 시 비행기 속도를 급격히 늦춰주는 공항의 안전장치인데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런 둔덕을 설치할 거라면 적어도 공항에서 이런 안전장치는 했는가라고 외국 전문가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업용 공항의 경우 활주로 양 끝으로부터 길이 300m 이상의 안전구역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이렇게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을 공항이 마련해 둔다는 거죠. 무안공항은 이런 시스템이 없었고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세워놨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기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어해주는 이렇게 말이죠. 잡아주는 이런 장치는 왜 무안공항에 없었느냐. 안 교수님. 저와 같은 이제 이마스 착륙 후 오버런 됐을 경우에 속도 제어 장치를 하는 것은 저러한 이마스뿐만 아니라 또 배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주로 이제 군 공항에 설치가 되고요. 민간 공항에서는 군과 같이 쓰는 뭐 청주공항, 저 광주공항 뭐 이런 몇 군데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부분의 민간 공항에서는 여기 그 기준서와 마찬가지로 저 미국의 그 운항 공항 시설 기준과 마찬가지로 300m의 그 정지거리 스탑웨이가 보장이 된다면은 설치를 안 하는 그 조건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은 안 되고 있고 필요성도 아직은 제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안 참사를 통해서 저희도 또한 다각적으로 이러한 것을 조사하고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러한 항행 안전 시설의 그 파손성, 플렉서저빌리티 이거는 국제 기준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한 그 파손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이 시설물이 어느 정도 적합하게 그 기준 이내에 맞춰져서 설치가 됐는지는 조사해 볼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